1759년의 무더운 여름날,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한 소녀가 창경궁의 거대한 궁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겨우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앳된 아이였지만 그녀가 마주해야 할 운명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가혹하고도 기이했습니다. 소녀가 평생을 함께하며 모셔야 할 신랑은 다름 아닌 66살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바로 조선의 절대 권력자 영조였습니다. 무려 51년이라는 경이로운 나이 차이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혼인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궁궐로 들어서던 이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어 왕실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서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인공은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왕후는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 원씨였으며 본관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비록 경주 김씨가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였다고는 하지만 김한구의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선비 가문답게 높은 관직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문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정신적 뿌리가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고조부인 김홍욱은 과거 효종 시절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강빈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고 당당히 요청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인물이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충절과 강직함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묘한 인연의 끈이 닿아 있었습니다. 김한구의 팔촌인 김한신이 영조의 사랑하는 딸 화순옥무주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가문의 엄격한 가풍 아래에서 예법을 익히고 학문을 닦으며 평온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1757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조의 정비였던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조는 40년 넘게 곁을 지켜준 아내를 잃고 깊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왕비의 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영조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숙종의 유지를 받들어 절대로 후궁 중에서 왕비를 뽑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 숙종은 장희빈의 저주 사건과 그 비극적인 최후를 목격하며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궐 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반드시 정식 간택을 통해서만 왕비를 맞이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영조는 그 엄한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759년 6월 드디어 전국의 처녀들을 대상으로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규수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 14세가 된 김한구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웅장한 궁궐의 문을 넘어 간택장으로 행했습니다. 현장은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있는 가운데 하얗게 머리 센 66의 영조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노인이었으나 규수들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영조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다른 규수들은 저마다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깊은 산이 가장 깊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다가 가장 깊다고 답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법한 뻔한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김한구의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즉 인심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작 14살 소녀의 입에서 인간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는 잴 수 있을지언정 한길 사람 속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그 통찰력에 영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조는 다시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처녀들은 모란이 가장 우아하다거나 라제기가 가장 화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고귀하고 예쁜 꽃들의 이름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한구의 딸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목화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목화꽃은 겉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향기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 솜으로 실을 짜서 추위에 떠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입혀줄 수 있는 고마운 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거칠애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고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성숙한 마음씨에 영조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통명함과 자애로움을 동시에 갖춘 이 소녀를 본 순간 영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66의 왕과 15살의 왕비, 이들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살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순왕후의 친할아버지인 김선경이 영조보다 5살이나 더 어렸습니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이 기묘한 상황은 온 나라의 화제거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왕비보다 10살이나 위라는 점입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왕비와 겨우 7살 차이였습니다. 졸지에 자기보다 7살 어린아이의 할머니가 된 셈입니다. 궁궐 바깥에서는 이 어린 왕비를 두고 우려 섞인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결코 만만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궁녀들이 왕비의 옷치수를 재기 위해 무심코 마마 뒤로 돌아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될 것을 감히 왕비인 나에게 등을 돌리라 명하는 자가 누구냐는 호통이었습니다. 15 어린 소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른 위엄에 노련한 궁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나이는 어릴지언정 자신이 조선의 국모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왕실의 채통을 세우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새 왕비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 역시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그녀를 지급지 총애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정순왕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동했고 복잡한 왕실 법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1767년에는 조선 초기의 전통이었지만 오랫동안 끊겼던 친잡례를 300년 만에 다시 주관하며 왕비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에도 커다란 그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슬아에 자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조의 총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평생토록 임신이나 유산과 관련된 기록조차 남지 않을 만큼 자식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식 없는 왕비로서 차가운 궁궐을 지키던 그녀에게 입궁한 지 3년 만인 1762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닥쳐옵니다.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한 이 참혹한 사건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훗날 많은 기록과 구설에서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차분히 따져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당시 그녀는 권력을 휘두르기엔 너무 어렸고 궁궐 내의 정치적 기반도 형편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아들의 처벌을 결정할 때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의논했지 어린 왕비와 상의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식조차 없는 18살 소녀가 무슨 힘이 있어 세자를 제거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 전체가 혼란에 빠질 텐데 그녀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하며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이 지나간 뒤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조카나 다름없는 이 어린 세손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된 세손 역시 자신의 어린 할머니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 권신 홍인환이 자신의 대리 청정을 방해하려 하자 정순왕후를 찾아가 서러움을 토로하며 일러 바쳤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처럼 끈끈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1776년 조선의 해를 상징하던 영조가 82세의 나이로 승하합니다. 51년의 긴 통치가 끝나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이제 정순왕후는 왕대비로서 왕실 최고의 어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냉혹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과거의 패단을 청산하겠다며 외척 세력을 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슬퍼른 칼날은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에도 예외 없이 향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였던 김귀주는 영조 시절부터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고 초기에는 정조의 즉위를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진짜 목표는 자신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집안을 공격했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김귀주가 해경궁에게 무례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그를 흑산도로 유배보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정순왕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었던 손자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오빠를 먼 윈섬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1786년 김귀주는 끝내 유배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의 죽음을 전해들은 정순왕후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이때부터 정조와 정순왕후의 관계는 겉으론 예우를 갖추되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는 차가운 대치 상태로 변했습니다. 정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손자왕의 독단적인 처사에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중 1800년 6월 28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건강했던 정조가 49이라는 한창 나이에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독살설이하다 할 만큼 의문투성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퇴장으로 조선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이제 왕실의 최고령자인 정순왕후가 대왕 대비로서 수렴 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6살이 된 그녀에게 조선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죽은 바로 다음 날부터 교지를 내리며 정사를 장악했습니다. 국상 중에는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측근들인 노론 벽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는 정조가